거듭 제곱근 들어갔었고요. 문제 3번까지 우리가 풀었습니다. 거듭 제곱근 정의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해주시고, 자, 오늘은 이어서 문제 4번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루트 2와 루트 3 더하기 1의 대소를 비교하세요. 자,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해 달라고 했는데 바로 대소 비교가 되시나요? 아마 안 되실 걸로. 자, 이거 대소를 바로 비교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제곱근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양변을 제곱해서 제곱한 것을 비교하는 방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직접 비교가 힘들다. 자, 그렇다면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양변을 제곱해서 비교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양변 제곱하면 이 루트 2의 제곱 얼마 나오죠? 8 나오죠. 자, 그리고 루트 3 더하기 1의 제곱. 자, 제곱 공식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단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2배의 루트 3 곱하기 1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a 더하기 b의 제곱 이거 이 정도는 아마 다 기억하시겠죠? 요거 이용해서 지금 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요거는 3 나오고 1 나오니까 4 더하기 2 루트 3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두 수가 나왔습니다. 8하고 4 더하기 2 루트 3 두 개를 비교해 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 두 개는 비교할 때 뭐 A가 B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A 빼기 B가 0보다 크냐 이걸로 바꿔서 우리가 본다고 했죠. 그래서 한번 빼서 0보다 큰지 보겠습니다. 그럼 8 빼기 4 더하기 2 루트 3이니까 4 빼기 2 루트 3이에요. 이게 0보다 큰지를 보면 되는데 요거는 두 개를 루트 형태로 다 표현해 볼게요. 4는 루트 16일 것이고 이쪽에는 4 안으로 넣으면 이 안으로 넣으면 어떻게 되죠? 10이 나오죠. 0보다 큽니까? 루트 16 빼기 루트 12. 예, 0보다 크겠죠. 자, 그러면 이것 빼기 이것이 0보다 크게 되니까 따라서 결론적으로 8이 4 더하기 2 루트 3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최종적으로 얻겠습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뭡니까? 제곱, 이쪽 제곱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둘 중에 뭐가 더 큽니까? 2 루트 2가 더 크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면 되겠죠. 자, 이거는 아마 다들 오랜만에 해서 그렇지 금방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5번을 볼게요. 자, 수직선 위에 무리수를 그릴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A, B에 해당하는 수를 말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직선이 있고 그림이 조금 아쉽지만 프린트 그림을 좀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서
약간 삐뚤어져 있습니다. 지금 정사각형으로 보이시죠? 자, AB에 해당하는 수를 말해 보세요. AB라고 돼 있고, 자, 여기서 원을 그리고 있죠? 이것이 아마 중심으로 보이고, 이렇게 지나가는 원이 있습니다. 자, 원이 있으니까 이 반지름이 다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거리하고 이 거리, 또 이 거리, 또 이 거리까지 다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자, 그럼 같다고 하면 이 거리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거리가 얼마죠? 이 거리 얼마 나오니까? 1하고 2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죠? 혹시 까먹으셨을까 봐 이거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한변의 길이가 A, B 이렇게 돼 있는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이쪽 변의 길이가 얼마가 나오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였죠? 이거 까먹으셨으면 이 문제 풀기 좀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겠고. 자, 그래서 지금 이쪽 길이 파란 선 하나 길이를 지금 계산할 수가 있겠는데요. 1하고 2니까 이쪽은 얼마가 나옵니까? 이 길이는? 루트 5. 1하고 2니까 루트 5가 나오겠죠? 그래서 루트 5의 길이로 마이너스 1에서 빼고 더한 게 되겠네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5가 되겠죠? 이 길이가 지금 루트 5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저쪽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5가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좀 간단한 문제긴 한데 아무래도 도형하고 엮어서 물어보면 대부분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봤습니다. 좀 이해는 다 되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문제 빨리빨리 잘 풀고 있습니다. 자,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6번은 무리수 상등의 법칙이라고 적혀 있고요. 문제 적혀진 내용 자체가 무리수 상등의 법칙입니다. 무리수가 서로 같을 법칙, 이런 뜻이 되겠죠. 자, A, B가 유리수일 때 A 더하기 B 루트 2가 0이면 A는 B는 0임을 보이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죠? 유리수에 무리수를 곱한 수가 돼 있고 0이 나왔다고 하면은 얘네 둘이 0이 되면은 A, B가 0이면 전체적으로 0이 나온다는 거는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죠. 자, 그렇다면 얘가 1로 갈 수 있냐? 이것을 보여달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당연해 보이고 막연하고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 증명법에서 당연해 보이고 좀 막연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떤 방법으로 증명했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좀 떠올려 보시면서 당연하고 막연, 그렇죠. 기류법으로 가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류법으로 가볼게요. 기류법은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에 모순이 생긴다. 뭐 이런 것인데 A, B가 0이 아니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이것은
A와 B가 그리고로 연결된 거죠. A도 0이고 B도 0이다 하니까 부정하면은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부정한 거예요. 이쪽이 결론이니까 가정 결론이죠. 그리고 A, B는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대전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전제 아래서 이것이면 이것이냐라고 물어본 거니까 기루법이라고 하면 결론을 부정한 거, 이거는 해석할 때 A는 0 그리고 B는 0이라고 한 번에 쓴 거예요.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부정하면 A는 0이 아니거나 B는 0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B가 0이 아니다로 가보겠습니다. 둘 중 하나니까 첫 번째 B가 0이 아니다라고 해볼게요.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B가 0이 아니면 B 루트 2는 마이너스 A. A를 옮겼어요. 이쪽으로 옮기고 루트 2는 마이너스 B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좌변은 무리수인데 우변은 유리수가 나왔죠. 이 순간 모순이 생깁니다. 여기는 무리수인데 여기는 유리수가 나왔으니까 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모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B가 0이 아니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 B는 0이다를 얻을 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번은 A는 0이 아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으로 가볼게요. 똑같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B 루트 2는 마이너스 A가 되겠고 이번에는 B가 0이라고 돼 있죠. 그럼 B가 0이라는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0을 집어넣었어요. 그렇다면 이쪽 전체 항이 0이 되는데 A가 0이 아니다라고 돼 있으니까 모순이 되죠. 앞의 결과에 모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A는 0일 수밖에 없다. A가 0이 아니다라고 가정했더니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데 앞 조건에 의해서 B가 0이 나왔었으니까 이게 모순이 생겼죠. 그래서 이 모순은 A가 0이 아니다라는 결론에서 나왔다. 그래서 A도 0이어야 한다. 그래서 A도 0이고 B도 0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루법이니까 뭔가 조금 복잡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기루법으로도 풀 수 있지만 실은 이것보다는 그냥 직접 증명하는 방법도 여기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증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약간 다른 풀이, 거의 뭐 흡사한 풀인데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직접 증명이라고 하면은 크게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먼저 B가 0일 때 하고 B가 0이 아닐 때로 크게 나눠볼게요. 자, 제가 아까도 A로 출발하지 않고 B로 출발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조금 더 논리를 전개하기 쉬워서 그래요. A가 0이다로 출발하면 조금 더 소수하게 약간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B를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B가 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거일 때 이거를 보여라는 거니까 B가 0이니까 일단 B는 0이다는 성립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럼 A 더하기 0 곱하기 루트 2가 0이다라는 식이 되고 따라서 A도 0이 되죠. B가 0이라고 가정하면 A도 0이 나오면서 이 결론이 나옵니다. 두 번째, B가 0이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B 루트 2는 마이너스 A. A를 넘겨서 이와 같은 식을 만들고 루트 2는 마이너스 B분의 A를 만들어낸 후에
모순이 생기죠? 무리수는 유리수와 같다라는 식이 나왔으니까 모순이 생겨서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다. 따라서 B는 0이 될 수가 없다. 일종의 기루법 형식이 약간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만 어쨌든 B가 0이냐 아니냐 크게 나눠서 0이 아닐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게 증명이라고 하는 게 어떤 형식을 완벽히 좀 거쳐서 푸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이게 막히면은 이제 기루법으로 가서 한번 또 해보고 이렇게 좀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면서 답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어렵죠? 아닌가? 너무 좀 당연한 것 같은 걸 자꾸 보고 있으니까 저거 왜 저런 걸 증명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닙니다. 이제 그러신가요? 즐겁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그 항등식 문제를 풀 때 많이 쓰게 되는데요. 임의 유리수에 대해서 이것이 0이다라고 하면 각각이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뭐 당연하겠네 이런 느낌이 살짝 있지 않습니까? 그 느낌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고 앞으로는 이 결과 자체를 기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 결과를 기억해서 A, B가 유리수이면 이런 꼴이 0이면은 개수가 다 0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용해서 무리수 상등인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원리를 그냥 앞으로는 문제풀이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렇게 이제 증명은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결과를 기억해서 이제 앞으로는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복소수 성등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증명 과정이 실은 똑같기 때문에 따로 증명하진 않겠습니다. 전제가 이제 이렇게 바뀌겠죠. A, B는 실수일 때 A 더하기 B, I는 0이 나왔다 하면은 A도 0이고 B도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실은 필요충분 조건이죠. 지금 우리가 다 확인했지만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얘가 0이면 당연하고 얘가 0이라고 한다면 이럴 수밖에 없다. I는 이것도 혹시 까먹으신 분이 있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는 뭐죠? 제곱해서 예, 제곱해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수요. 예, 잘 기억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x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x를 구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오는 거죠. 자, i는 교과서에서 루트 마이너스 1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부르자. 이렇게 해놓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죠. 그래서 그런 x는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양수? 여기는 양음이 없어요. 이제 복소수서부터는 대소관계도 없고 양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루트, 마이너스가 없는 루트를 i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실수가 아니죠. 오늘 펜이 이제 다 돼가나? 자, 실수가 아니고 이런 것을 이제 허수 단위라고 불러요. 허수를 우리가 표현할 때 쓰는 기본적인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더하기 BI는 0이 나오면 A는 0, B는 0이 나오고 거꾸로 또 가고 이것의 증명도 실은 방금 전에 했던 증명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생략하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결론을 기억해서 문제 풀 때 우리가 종종 쓸 겁니다. 이 결론을 기억하고 앞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많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 기루법이나 아니면 직접
증명, 나눠가지고 증명하는 거. 이렇게 증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7번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진도 빨리 나갑니다. 오늘은 진도가 빠릅니다. 일찍 끝나나요? 진도가 빠르면? 오늘 어디까지 나갈지는 나가봐야 알겠습니다. 자, 7번이 있는데요. 7번은 이중근호라고 근호 안에 근호가 있는 거 다루는 문제입니다. 루트 a 더하기 b 더하기 2 루트 ab는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자, 이것을 이용해 달라고 했는데요. 자, 이게 일단 맞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맞는지 먼저 간단하게 보이겠습니다. 뭐 볼 것도 없고요. 양변 제곱하면 딱 나옵니다. 이 제곱하면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제곱하면 근호가 없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제곱합니다. 그러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a 더하기 b 더하기 2배 루트 a 루트 b 이렇게 나오겠죠? 두 개는 뭐 보시다시피 똑같습니다. 여기하고 여기는 같은 거라는 거는 알고 계실 걸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식입니다. 결국. 자, 그래서 이중근호 이렇게 생긴 좌변처럼 생긴 애는 우변으로 바꿀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눈으로 보면 그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요거 이용해서 이중근호 풀어주는 간단한 문제인데요. 공식을 주고 그냥 대입해서 풀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하실 거라 믿고. 자, 바로 가겠습니다. 뭐죠? 루트 3 플러스 루트 2. 그렇죠. 여기 A, B에 해당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A 더하기 B가 5고 A 곱하기 B가 6이 되니까 A는 3, B는 2 정도 잡으면 되죠. 3, 2 이렇게 해주면 바로 끝나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루트 3 빼기 2 루트입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루트 2 빼기 1? 그렇죠. 루트 2 빼기 1. 바로 맞춰주셨습니다. 두 개 더하면 3 나오고 곱해서 2 나오는 두 수는 1하고 2죠. 그리고 가운데가 빼기로 돼 있으니까 빼기로 하고 큰 거 앞으로 갖다 주시면 됩니다. 1 빼기 루트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지금 얘가 양의 제곱근이라는 뜻이니까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 2 빼기 1. 루트는 여기서 이제 지워버리면 되죠. 그냥 1이라고 써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중근호 푸는 문제인데 아마 여러분들 다 배우셨을 거예요. 국어과정 때 다 배웠는데 최근 교육과정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계산이어서 뺐는지 아니면은 요거를 응용한 일부러 계산만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아마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과정에서 뺀 거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간 간단한 문제들을 좀 풀어봤고요. 그 아래 도전 문제가 있습니다. 도전 문제 뭐 보겠습니다. 1번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이거 많이 보셨죠? 전 시간에 했습니다. 전 시간에 네. 한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증명했었죠? 혹시 기억나시면. 루트 2가 무리수임 어떻게 증명했었죠? 정의 증명법으로 하자고 예, 하셨었어요. 기류법으로 했었죠? 예. 생략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했습니다. 아마 적어 놓으신 거 찾아보시고 루트 2는 P분의 Q라고 하자 해서 쭈루룩 해서 모순 이렇게 풀었었죠.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오늘따라 이렇게 펜이 나왔다 말았다. 다 됐나?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임을 증명하고
두고 증명을 먼저 해야 돼요. 증명하고 그 다음에 이를 이용해서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조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풀 시간 대략 한 3분 정도 너무 짧은가요? 좀 드리고 나서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어떻게 좀 증명이 잘 되신 분 계십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푸신 분 있으세요?
대답이 없으셔서 없으신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까요?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루트 2하고 경우가 똑같습니다. 비례법으로 갈 거고요. 루트 3을 유리수라고 하자. 그럼 P분의 Q라고 적을 수 있고, PQ는 서로 소인 자연수 정도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먼저 출발합니다. 결론을 부정한 거죠. 루트 3이 무리수가 아니다. 유리수다. 유리수라고 놓은 겁니다. 지금. 라 하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2랑 똑같아요. 양변에 P를 곱하고 제곱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해석 들어갑니다. 자, 뭔가를 제곱했더니 3의 배수가 됐어요. 이 Q라고 하는 것을 제곱했더니 3의 배수가 됐죠. 그렇다면 Q가 3의 배수일까요? 아닐까요? Q를 제곱했더니 3의 배수가 됐거든요. 그럼 Q가 3의 배수일까요? 아닐까요? 3의 배수겠죠. Q는 3Q 다시 정도로 놓을 수 있겠습니다. 자,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면은 아무리 제곱해도 3의 배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Q도 3의 배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결과를 또 앞에다 다시 대입을 하는 거죠. 자, 이 결과를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3P 제곱은 Q자리에 3Q 다시를 넣고 나서 제곱하면 9Q 다시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 순간 3을 약분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나서 봤더니 이번에는 P제곱이 3Q 다시의 제곱이 됐으니까 P가 3의 배수입니까? 그렇죠. P도 3P 다시라 할 수 있죠. 그 순간 모순이 생기겠죠. 왜 모순입니까? 둘 다 3의 배수가 돼버렸죠. 그러면 서로소라고 했는데 서로소라고 하면은 공약수가 1밖에 없어야 되는데 3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모순이 생겼습니다. 이 서로소인 자연수라는 이 부분에 모순이 생겼죠. 그래서 이 모순은 어디서 왔다? 이렇게 놓을 수 없는데 루트 3을 유리수라고 놓은 데서 왔다. 따라서 루트 3은 무리수다. 잘 생각해 보시면 지난 시간에 했던 루트 2가 무리수다라는 거 증명하는 거랑 실은 똑같아요. 그때는 2의 배수였는데 지금 3의 배수로 바뀐 거. 이것만 다릅니다. 자, 이해가 되셨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어려워졌죠?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기류법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아마도. 기류법으로 똑같이 가겠습니다. 자, 요거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을 P분의 Q라 하자로 또 시작하겠죠. 그럼 PQ는 서로 소인 자연수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루트 3의 무리수임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루트 3만 남기고 몽땅 다 없애기 위해서 얘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이렇게 루트 3을 옆으로 이항을 시켰습니다.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 2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해놓고 양변을 제곱한 거죠. 양변 제곱을 거쳐서 2는
P분의 Q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루트 3의 P분의 Q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봤더니 루트 3은 여기 하나만 있고 나머지 수들은 몽땅 다 유리수들이죠. 유리수입니다. 그러면 싹 다 넘겨볼게요.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2를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쪽으로 넘기고 2를 이쪽으로 넘겨서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 루트 3 P분의 Q는 P분의 Q의 제곱 더하기 1. 2는 넘어오면서 3에서 빼서 이렇게 이제 바뀌겠죠? 그래서 루트 3이 정리하면 P분의 Q의 제곱 더하기 1에다가 Q분의 P를 곱하고 2분의 1을 곱한 거. 루트 3만 남기고 2는 양변 나누고 P분의 Q도 양변으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겠죠. 자, 그 순간 루트 3은 무리수고 여기는 유리수들로만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무리수, 여기는 유리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순간 모순이죠. 루트 3이 무리수라는 거는 바로 전에 보였고 여기는 유리수들로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모순이 됩니다. 자, 이 모순은 루트 3 더하기 루트 2가 유리수라고 넣었다는 데서 시작하죠. 서로 소인 자연수는 여기서 지금 안 쓰였습니다. 이거는 안 쓰이고 그냥 이런 가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아니니까 루트 2 더하기 루트 3 무리수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루트 2가 무리수다라는 것을 한번 증명했기 때문에 그거랑 비슷한 요령으로 루트 3도 무리수라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루트 5가 무리수다 뭐 이런 것들도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무리수들을 더한 수들도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비슷한 요령으로 또 증명이 될 겁니다. 지금 예시로 하나를 풀어봤지만 실은 비슷한 형태의 다른 문제들도 동일한 요령으로 풀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하나하나가 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 것들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무리수에 대한 소개까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요. 그 아래 사칙연산이 혼합된 경우 연산 순서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사칙연산이 혼합되어 있는 수직 계산은 거듭 제곱, 괄호,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의 순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뭐 2의 제곱 곱하기 3 나누기 4 더하기 1.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거 어떤 순서로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여기서 보는 대로 거듭 제곱이 가장 먼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로 고치는 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걸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덧셈보다는 덧셈 뺄셈보다는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해야 되니까 이거를 먼저 하고 요거를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4분의 1이 되고 더하기 4분의 3이 되고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바뀌겠죠. 그래서 2가 나온다 뭐 이런 건데 뭐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그 아래 바로 문제가 있는데요. 요거 한번 풀어보시죠. 요게 또 인터넷에서 맞았네, 틀렸네, 막 논란이 있었던 바로 그 문제죠. 한번 풀어보시고 바로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근데 왜 논란이 됐지? 이상하죠? 이게 왜 논란이 됐을까요?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문제 같죠? 답 얼마입니까? 혹시 나오신 분 바로 얘기해 주세요. 얼마죠? 1이요. 1이 나왔다. 또 다른 답 없으십니까, 혹시? 응? 5와 그건 좀 아닌 듯합니다. 예? 16. 16이 나오신 분 또 있죠. 자, 오늘의 논란이 바로 이겁니다. 뭐가 맞을까? 이거거든요. 근데 먼저 1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1은 어떻게 해서 나오셨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괄호를 먼저 예. 계산하면 4 곱하기 4, 16 나누기 예. 16은 1. 그러면 요거를 먼저 계산하고 요거는 나중에 계산한 걸로 하신 거죠? 네. 4 곱하기 4를 먼저 한 다음에 16에서 나눠서 1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16이 나온 분은 아마도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얘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가 생략된 거라고 본 거죠. 그러면 4 곱하기 4가 되니까 16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16 나누기 하고 나서 4 곱하기 4를 했냐 또는 16 나누기 4를 하고 나서 곱하기 4를 했냐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거를 먼저 하고 나서 나누기를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 나누기를 끝내고 나서 이 곱하기를 처리해야 되느냐 요거의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원칙에 따르면 거듭 제곱 괄호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이거든요.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일반적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일단 그 논리에 따르면 이거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곱하기로 연결시키는 게 좀 타당하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을 답으로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입장에서는 곱하기 기호가 생략된 것은 그러니까 1번이 나온 입장에서는 곱하기가 생략된 것은 먼저 계산하라는 취지가 있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이 1번의 입장은 곱셈 기호 생략이 돼 있으면 연산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보신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답이 있는데 뭐가 맞는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3x 나누기 4y 해볼게요. 이거는 뭐가 나옵니까? 뭐 둘 중 하나겠죠? 3x를 4y로 나눈 거냐 또는 3x를 4로 나누고 나서 y를 곱했냐 둘 중 하나가 답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죠? 뭐가 답일까요? 아니, 진짜. 자, 직관적으로 다시. 그냥 예, 예. 그림상 뭔가 예. 생략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네. 그냥 4y분의 3x 보통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쵸. 요거를 보면은 4y를 한 덩어리를 보고 이렇게들 많이 하시거든요. 예, 이렇게 하는 경우는 되게 문제서 마냥 보시면은 뭐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어쨌든 논리가 지금 두 가지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셨을 거예요. 이 곱셈기호를 생략하는 것이 연산을 먼저 하라는 뜻이 되냐 마냐 요거거든요. 아니다. 연산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곱셈기호를 생략했을 뿐이다. 이런 입장이 있고 연산을 먼저 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일단 곱셈기호 생략된 게 이 두 문제를 봤을 때는 특히 두 번째 문제를 봤을 때는 이렇게 푸는 게 조금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실은
계산기마다 답이 달라요. 충격적이게도. 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계산기 종류별로 이 곱하기가 생략된 것은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계산기가 있고 아니다라고 그냥 곱셈교 그냥 생략할 뿐이니까 그냥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계산기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계산기도. 그래서 요거는 뭐랄까요? 그 기호 곱셈의 생략에 대해서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약속을 해줘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곱셈 기호는 생략했을 뿐이지 연산을 먼저 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대부분은 해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서로 이 규율에 대해서 약속을 해보자라고 그냥 동의만 서로 해주면은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대개는 가로를 써야 되거든요, 엄밀하게는. 그래서 우선순위를 주고 싶으면 가로를 써야 된다기 때문에 곱셈 기호를 생략한다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일반적인 제가 말씀드린 거기 우리 교재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사칙 연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수식이 연산 순서는 실은 이 빨간 것처럼 연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곱셈이 생략되면은 특히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실은. 문자하고 숫자 곱해진 경우는 요거를 하나로 인식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랄까 서로 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로를 써서 표현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약속, 서로 이런 기호 생략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아직 일치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좀 국제적으로 보여줬어요. 이게 해외 사이트에서도 똑같은 논란을 미국 수학 교수님이 그 문제 올렸거든요. 학생들이 이렇게 푸는데 이걸 맞게 봐야 되느냐 했다가 이게 엄청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 둘 다 맞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곱셈기호 생략에 대해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한다는 규정은 아직 보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빨간 거로 인식하는 게 좀 맞지 않느냐라는 입장이긴 한데 간접적으로 이것도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니까 하여튼 좀 규칙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논란의 문제겠죠? 네. 예. 저는 이 정도로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뭐가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빨간 거를 일단 기본으로 하자 이런 입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절대값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절대값하고 가우스 기호 이 두 가지는 특히 시험에 많이 나와서 많은 학생들을 괴롭히는 어떤 주제긴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값 처리를 하는 문제들이 좀 있는데 의외로 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정의를 그냥 쭉 따라가면 되거든요. 정의가 뭔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절대값은 수직선이 도입된 후에 절대값 정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육과정 교과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절대값은 수직선이 있는 상태에서 원점이 일단 있겠죠. 오늘 얘가 왜 나왔다 말았다 다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펜으로. 이제 좀 잘 나오네요. 자, 원점을 잡아놓고 x라는 점을 아무 데나 찍습니다. 그러면 원점으로부터의 이 거리를 절대값 x라고 정의를 해요. 그럼 x가 만약 이쪽에 있었다. 그러면 여기까지 거리입니다. 근데 거리는 양수죠.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이거는 분명히 음수 형태였을 텐데 그 거리를 절대값 x라고 정의를 해요. 그렇다면 이 절대값은
이렇게 기호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호를 풀어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기호를 풀어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호를 푸는 요령은 x가 양수 0 이상이 나오면은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면 되겠죠. 자기 자신이 바로 거리가 됩니다. 근데 x가 음수였었다 하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꺼내면 돼요. 그냥 요 규정만 잘 따라주면 됩니다. 뭐 어려울 건 없어요. 그래서 양수가 나오는 것이다.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다. 원점에서 이 x라는 좌표가 있는 여기까지 거리를 그 절대값이라고 정의를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 푸실 때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기호를 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절대값의 성질에서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0보다 클 때 작을 때 경우를 나눠서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딱히 설명을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럽게 생각하긴 하는데 설명 드릴까요? 대답이 없으셔서 뭐 간단하게만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A의 절대값은 언제나 0 이상이다. 거리는 언제 양수기 때문에 당연히 맞죠. 두 번째, A 절대값의 제곱은 A 제곱과 똑같다. A 제곱도 양수고 A의 절대값의 제곱도 양수죠. 그래서 이거 증명할 때는 A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두 개 나눠가지고 그냥 가시면 돼요. 0보다 클 때는 A 절대값은 그냥 A가 돼버리니까 A 제곱으로 끝나고 절대값 A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은 마이너스 A로 바뀌어서 제곱이 되는데 그럼 뭐 A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나눠서 바로 증명해 버리면 됩니다. 3번 절대값 두 개를 곱해버리면 곱한 다음에 절대값을 취하는 것과 같다. 연산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죠. 곱한 거에 절대값 취한 거는 각각의 절대값을 곱한 것과 같다. 그 연산 순서. 그러니까 곱셈하고 절대값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예를 들어 보면 간단한데 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같은 거 마이너스 3의 절대값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절대값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절대값 뭐 두 개가 똑같은 거죠. 결국 6이 둘 다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x가 a보다 작으면 자, 절대값이 a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수직선 위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거리가 원점부터의 거리가 a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뭐 요 안에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에서 a까지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절대값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저희가 이제 함수나 방정식 할 때 잠깐 나올 수도 있는데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요 정도 정의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들을 잘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법칙이 나왔습니다. 요것만 좀 설명을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법칙은 A를 N개 곱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기호를 정의를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호를 N개 곱한 거를 A의 N승이라고 적자. 이렇게 한 거니까 그 정의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제 지수 법칙이 아래 몇 가지 소개가 돼 있는데요. 첫 번째 법칙은 A의 N승 곱하기 A의 M승은 A의 N 더하기 M승이 된다. 뭐 대단한 법칙처럼 보이잖아요. 뭔가 이 덧셈으로 바뀌는구나. 야,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지만 뭐 별로 그럴 것도 없는 것이 이 정의대로 바꿨으면 이거는 A가 N개가 지금 곱해져 있는 것이고 이 N개 적어 놓은 거에다가 옆에다가 몇 개, M개를 다시 곱한 거죠. 결국은 몇 개를 곱했냐. N개 곱하고 M개 곱했으니까 M 더하기 N 더하기 M개를 곱한 거겠죠. 뭐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그냥 기호로 쓰다 보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래서 수학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당연한 사실들인데 뭔가 번역기를 돌려야 되잖아요. 기호를 쓰고 막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신기한 현상이 벌어진 듯한 이런 착각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정의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A의 N승의 M승은 A의 N 곱하기 M승하고 똑같다. 이 내용도 실은 정의로 돌아가면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A 곱하기 땡땡땡에서 A가 N개가 있는데 그거를 M승해달라는 거는 이런 거를 N개짜리를 계속 N개를 몇 번 곱해달라고 했냐, M개를 곱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전체 M개가 됩니다. 이게 이 괄호들이 M개가 나와야 되니까 결국은 A가 몇 개 나와야 되냐? M 곱하기 N개가 나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정의대로만 그냥 이해해 주시면은 그냥 딱 끝나는데 가로를 벗기면은 이제 곱으로 그냥 연결이 된다 이런 거죠. 세 번째, AB의 N승은 A의 N승 곱하기 B의 N승. 이거는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AB를 N개를 곱했어요. AB 땡땡땡에서 AB N개를 곱한 거를 순서를 바꿔버리면 결국 A가 N개가 나오고 B가 N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으니까 A에 N개, B가 N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바꿔 쓸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이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것도 정의 그대로 갑니다. 셋 중 하나로 표현이 되는데요. 첫 번째 거는 n이 n보다 크면 이렇다는 것이고 n이 m하고 같으면 이렇다는 것이고 n이 m보다 작으면 이렇게 쓰자라고 또 이것도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잘 보면은 이게 당연한 것이 이것도 정의대로 바꿨으면은 너무나 당연해지겠죠? a가 n개가 있어요. n개. 이게 분자에 있고 분모에는 a가 m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약분이 되겠죠. 약분시켜서 같으면은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 같으면은 약분이 다 돼서 1이 나올 것이고, 분자가 더 크면은 뺀 거만큼 남겠죠. 그리고 분모가 더 크면 역시 뺀 거만큼 남을 겁니다. 그런 얘기가 되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1번을 제가 풀어드렸네요. 11번은 이렇게 증명이 정의로 들어가서 끝납니다. 자, 다음 페이지 12번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쉬고 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선생님 질문해도 돼요? 예, 질문하십시오. 아까 전에 루트 3이 무리수인 걸 증명할 때요. 예, 예, 3p제곱이 q제곱일 때 예, q제곱이 3의 배수라고 했잖아요. 예. 그거 너무 빨랐죠, 제가. 그걸 3q-라고 쓰는 게 예,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예, 그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루트 3이 p분의 q라고 했고, 루트 3p는 q, 3p 제곱은 q 제곱,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그냥 쭉 연결이 되고요. 자, 여기서 뭔가를 제곱했더니 3의 배수가 된다는 거죠. 뭔가를 제곱했더니 3의 배수가 됐으니까 q도 3의 배수다. q 제곱이 3의 배수니까 q도 3의 배수다. 이렇게 간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q가 3의, 이것도 기루법이에요. 이것도 기루법으로 중간에 간단한 기루법인데 q가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놓으면은 q는 그렇다면 3k 더하기 1이거나 빼기 1 이런 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수는 3k거나 3k 더하기 1이거나 3k 빼기 1이거나 셋 중 하나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에 따라서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정수는.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면 얘 또는 얘가 돼요. 얘가 됐다고 하면 얘를 제곱해보면 9k 제곱 풀마 6k 더하기 1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3의 배수니까 1이 있어서 q제곱은 3의 배수가 될 수 없어요. q제곱은 결국 3k 더하기 1꼴이에요. k가 겹치니까 이거는 다른 문자를 쓰겠습니다. 3l 더하기 1꼴이거든요. 여기가 3의 배수니까.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3의 배수가 아니죠. 3의 꼴이 아니기 때문에 그 q가 3의 배수가 아니면 제곱하면 3의 배수가 아닌 게 나와요, 결국. 그래서 q는 3의 배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곱이 3의 배수라면 q는 3의 배수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간단한 기루법이 중간에 살짝 들어가는데 제가 이거를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네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요거 질문하신 거죠? 네네. 예. 요거 제가 간단하게 그냥 아시는 것 같아서 생각했는데 역시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자, 그럼 5분 정도 쉬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7페이지 12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수법칙의 확장을 볼게요. 자, 이 과정은 실은 1학년 과정은 아니고요. 지금 2학년 과정이긴 한데 지수가 나온 김에 그냥 같이 해치워 버리겠습니다. 자, 옆에 제가 형식 부력의 원리라고 좀 어려운 말을 적어놨는데 좀 말이나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형식 부력의 원리란 무엇이냐? 지수법칙을 확장한다는 얘기에서부터 좀 드릴게요. 지수법칙은 A의 뭐 n승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n이 자연수인 경우에서 정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A의 n승에 n이 자연수인 경우에 지수법칙이란 게 정의가 됐는데
이거를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n 자리에 갑자기 자연수 대신에 정수, 유리수, 무리수 막 이런 것들을 넣을 거거든요, 이제. 자, 그렇게 해서 지수 법칙을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자, 지수 법칙 확장하는데 형식 부력의 원리란 무엇이냐? 이것도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뜻이 좀 나오긴 하는데, 원래는 자연수일 때만 정의가 된 것을 무리하게 유리수일 때, 무리수일 때까지 이제 늘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늘리려고 할 때는 기존의 지수 법칙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정의를 한다는 거죠. 새로운 세계를 나아갈 때는 기존 질서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약간 뭐 보수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질서가 갖춰졌기 때문에 새로운 놈이 들어오게 되면 니들이 이 질서에 맞춰라.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질서를 잘 잡아야죠. 자, 그래서 그 A의 0승, 마이너스 N승서부터 이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정의하는 게 좋을지 같이 생각하면서 이제 푸는 건데, 먼저 A의 0승을 이제 정의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아까 지수법칙의 나눗셈, A의 N승 나누기 A의 M승에서 N과 M이 같을 때가 있었죠. 같을 때, 클 때가 있었는데, A의 N 빼기 M으로 갈 때가 있었고, 큰 놈이 있으면 그냥 빼기로 가는 거고, 같아지면은 1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해보면 요거를 확장해서 두 개 같을 때 0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1이 되는 거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A의 0승은 N과 M이 같을 때의 요 형식에서 같아지면 이게 0승으로 바뀌는 건데 그걸 1이라고 적어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1조차도 A의 N 빼기 N승으로 가는 이 질서를 따라간 것 중에서 특이한 형태다라고 해석을 하자는 거죠. A 영승은 1이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는 A의 마이너스 N승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같은 경우는 N이 N보다 작으면 분모에 N 빼기 N분의 1로 쓰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실은 뭐냐? A의 N 빼기 M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나누는 순간 빼기로 다 통일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이거? 네, 다들 예, 잘 안 보이신가? 좀 크게 써드리겠습니다. 이 지수 법칙만 하면 글씨가 작아져서 보시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결국은 n 빼기 m승으로 돼 있는 것이니까 이것마저도 n 빼기 m으로 통일해버리면 딱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예로 해석하려고 보다 보니까 이거를 한 문자로 생각할게요. 뭐라고 할까요? 한 문자로. 이거를 K라고 놓겠습니다. K라고 놓으면은 이거는 뭐죠? 얘에다가 어떤 관계 있죠? 얘는 K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N 빼기 M을 K라고 놨어요. 그럼 N 빼기 N은 뭐가 됩니까? 다시 N 빼기 M을 K라고 놨어요. 그러면 N 빼기 N 뭐가 되는 거죠? 저 마이너스 K가 나옵니다. 그럼 요거를 역수를 취해 볼게요. 역수를 취하면 A의 마이너스 K는 뭐가 되는 거죠? AK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전 요거를 마이너스 K라고 놨다고 봐도 돼요. 요걸 마이너스 K로 놓으면은
요거는 K가 되는 거니까 요거를 마이너스 K라고 놓으면 요거는 K가 되는 거죠. 이렇게 놓을 수 있지 않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불편하게 처음에는 우리 자연수일 때는 굉장히 불편하게 썼었거든요. 근데 정수로 확장하면서 0승하고 마이너스 n승을 그냥 얘 하나로 다 쓰자라고 약속해버리면서 굉장히 쉬워졌어요. 이제 정수로 이제 확장이 된 거죠. 지수법칙이 자연수인 경우에 아까 정의가 됐었는데 이제 정수로 확장하고 나니까 A의 n 빼기 A의 n승 나누기 A의 m승은 그냥 빼기로 한 번에 써버리자. 이렇게 정의하면 끝난다, 이제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이것들이라고 얘기해 버리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굉장히 좀 간단해졌죠, 법칙이. 복잡한 법칙을 확장하면서,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하면서, 지수가 정수일 때죠. 이 지수. 이게 정수일 때로 확장하면서 기존의 공식을 그대로 갖다 쓰도록 확장을 하는 겁니다. 기존의 지수법칙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정의를 하는 거, 이게 이제 형식 불역의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대표적으로 지수법칙에서 형식 불역의 원리가 크게 드러나고요. 다른 데서도 일반적으로 어떤 기존에 만족하던 공식들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확장해서 여전히 만족한다라고 해석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다 형식 불역의 원리를 따라요. 기존의 공식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도록 살짝 정의를 좀 바꿔주는 형식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되셨죠? 예.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이제는 유리 쓸 때는 어떻게 되냐? 그걸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이 자리에, 자연수 자리에 이제 유리수가 들어갑니다. 그럼 A의 n분의 1승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워집니다만, 여기에 관련된 예전 공식은 뭐가 있었냐? A의 n에 m승은 A의 n 곱하기 m승,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었다라고 아까 지수법칙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게 자연수일 때. 얘가 자연수가 아니고 그럼 분수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로 갑니다. 그러면 A의 n분의 1에 n을 곱한 거는 지수법칙에 따르면 A의 1승이 되죠. 이렇게 되지 않겠냐. 기존의 공식을 이용했지만 이렇게 가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A의 n분의 1승은 뭡니까?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듭제곱근이 되는 거죠. 이제. 이거를 동그라미 또는 X라고 생각해 주시면 X의 n승이 A가 되는 바로 그 X거든요. 그럼 그 X니까 X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A의 n제곱근이라고 불렀죠.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거듭제곱근 우리가 약속을 하면서 뭔가를 n승에서 A가 나오는 그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르고 그중 하나를 n제곱근 A라고 했었죠. A의 n제곱근 중 하나.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A의 n분의 1을 그냥 얘라고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n제곱근 A다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지수법칙들 계속 만족할 수 있도록 가니까 A의 n분의 1승은 결국 n제곱근 A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자라는 거죠. 그럼 뭐 자연스럽게 정의가 잘 된 것 같죠? 결국 요 법칙을 만족하게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또 더 나가는 거죠. 일반적인 유리수에 대해서
정의를 또 해보겠습니다. A의 n분의 m 꼴은 그러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라는 거고,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A의 n분의 1승을 m승을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n제곱근 A의 m승 또는 n제곱근 A의 m승, 이게 완전히 같은 건 아닌데, 여기 지난 시간에 다르다 그랬어요. 이게 두 개가 실은 다르다 그랬는데 같아질 조건이 있습니다. A가 0보다 커지기만 하면 같거든요. 두 개가.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이 달라붙습니다. 유리수서부터는 이게 유리수가 아니라 음의 지수 A의 마이너스 n승도 A의 n승분의 1로 정의가 되니까 분모로 내려가죠. 분모니까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A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추가가 돼요. 원래 지수 법칙에는 밑이라고 부르죠. 이거 A에는 조건이 없거든요. 임의 지수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음의 지수서부터는 분모가 될 수 있으니까 0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고, 이렇게 분수가 되면은 A의 n분의 m승, 분수 지수가 되면 이 자체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이것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따라 붙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실은.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추가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리수까지 우리가 분수지수를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종 끝판왕 A의 루트 2, 이거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또 그 실수 전체에서 이제 정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그 나중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그 지수 함수 y는 ax 승이라는 지수 함수가 a가 1보다 클 때 그림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거는 예전에 배웠던 기억이 나실런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실수거든요.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이렇게 이제 그려져요. 그러면 루트 2에서도 정의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거 루트 2가 어딘가 있겠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정의가 돼야 이런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이게 이렇게 부드럽게 연속적으로 변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유리수는 다 정의가 끝나 있으니까 무리수는 유리수, 근방에 있는 유리수와 같은 유리수의 극한으로 정의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AX승이 연속 함수가 되도록 그러니까 이어져 있는,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 함수가 되도록 정의를 합니다. A의 루트 2승 이거 실은 말도 안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유리수까지는 정의가 끝났으니까 이제 무리수도 정의할 수 있지 않겠냐. 정의를 한다면은 유리수에서 정의된 것들이 옆에 있으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움직이도록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좀 어려운 말로 하자면 유리지수의 극한으로 정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연속이 되도록 정의를 하는 것은 극한으로 정의한다. 아, 오늘 좀 정말 수학적인 날이죠, 오늘. 이거 다 이제 미적분 시간에 나중에 다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잘 부드럽게 이어져 있도록 여기 이 루트에 근접한 유리수들하고 비슷하게 정의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하고요. 루트 2 자체는 1.4142 뭐 1356 땡땡땡 가나요? 이거 끝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가는
비순환 무한소수가 되는데 이거를 극한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루트 2승은 A의 1.4승, 이거 유리수죠. 정의가 됩니다. A의 1.41, 이것도 유리수니까 정의가 됩니다. A의 1.414, A의 1.4142, 땡땡땡. 이 유리지수들이어서 다 정의가 되거든요. 이것들의 극한으로, 이것들 쭉쭉 따라가는 극한으로 루트 2를 정의하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부드럽게 이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도록 정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수로 이제 이 지수 파트를 실수까지로 다 정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을까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자연수 지수는 깔끔하게 정의가 잘 되는데 영하고 음수일 때, 음의 정수일 때 일단 정의를 하고 지수 법칙에 맞도록 정의를 하고 이 n분의 1이나 n분의 m 유리수일 때도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이게 정의를 잘 하고 그리고는 무리수일 때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걸로 수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지수 법칙의 확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대답은 없으시네. 예,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약속을 다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번에 좀 약수배수 주제를 좀 볼게요. 좀 지금 잘 이해 안 되시죠? 네. 억지로 꾸겨놓고 있는데 시간이 그러게요. 늦어서라고 믿고 싶네요. 이게 지금 억지로 막 구겨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천천히 예를 들면서 이제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니까 제가 그러면 지수를 다시 조금 예를 들어서 너무 문자만 쓴 것 같아요. 총정리를 다시 하면서 예를 좀 들겠습니다. A의 n승이라고 돼 있고 얘를 우리가 미치라고 정의를 하고 얘를 지수라고 정의를 하죠. 이렇게 돼 있는데 지수 법칙의 확장은 지수를 확장하는 거예요. 자연수에서. 이제 표로 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n의 범위가 자연수일 때, 정수일 때, 유리수일 때, 무리수일 때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때마다 미치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라는 걸 따져볼게요. n이 자연수가 되면은 a는 임의의 실수가 가능합니다. 정수가 되면은 분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0이면 안 된다 그랬죠. 유리수가 되면은 이것이 의미 있는 식이 되기 위해서 양수일 때만 정의가 돼요. 그리고 무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점점 확장해 감에 따라서 밑은 점점 쪼그라들어요, 실은. 충분히 그 실수일 때를 다 하질 못하고 허수까지 막 넘어가 버리니까 실수가 되도록 A가 0보다 크다로 이제 밑의 범위가 좀 줄어듭니다, 점점. 이런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볼게요. 예를 들어서 2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의 제곱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4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4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1승이 되면 분모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뭐가 있지? 2에 적당히 불러주시죠. 뭐로 할까요? 아무거나 불러주세요. 2의 3분의 1승? 3분의 1승.
자, 3분의 1승이라고 하면은 이것의 3승으로 하면은 우리 생각으로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관계가 되는 놈이기 때문에 얘는 뭔가를 3승해서 2가 되는 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최제곱근 2라고 적자. 이렇게 약속을 하자는 거죠. 이거는 3승에서 2가 되는 수니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또 뭐 해볼까? 2의 3분의 2승? 이런 것도 3분의, 2의 3분의 1의 제곱으로 보시면 되고, 세제곱근 2의 제곱이니까, 세제곱근 2의 제곱으로 들어가요.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지난 시간의 설명이었는데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얘가 0보다 크니까. 2가 0보다 크니까 아니나 밖이나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0보다 크도록 일부러 이제 범위를 줄여놨어요. 이런 것들을 좀 가능하게 하도록.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아, 요거는 뭐 채팅창에 쓰기도 좀 힘드시겠네요. 2의 3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으로 일단 번역을 하시고요. 2의 3분의 1은 세제곱근 2였죠? 이번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세제곱근 2분의 1. 마이너스 1승부터 분모로 그냥 내려보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8의 마이너스 3분의 1 얼마죠? 바로 숫자로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2의 3승에 마이너스 3분의 1승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승 2분의 1? 그렇죠. 2의 3승에 마이너스 3분의 1승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승을 거쳐서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약속이니까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쓰시면 됩니다. 뭐 이제 조금 할만하신가요? 여전히 꾸겨놓고 있는 중이어서 지금. 꾸겨넣어도 재밌어요. 네. 이렇게 이제 드시면은 뭐 그런 대로 그냥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어려운 거 한번 내보자. 요거까지 하시면 이제 거의 되신 게 아닌가. 2의 루트 2승에 마이너스 루트 2승. 얼마일까요? 자, 1분 드리겠습니다. 요거 한번 해보시죠. 자, 계산이 꽤 길지는 않습니다. 뭐 한 줄이면 계산은 끝납니다. 자, 답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저거 곱하면 안 되나요? 이거 꼭 어렵게 해야 되나? 아,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 그냥 예. 지수끼리 곱하면 안 돼요, 선생님?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나오나요? 2분의 1 아닌가? 2의 마이너스 2승으로 갑니까?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 곱해서 마이너스 2로 가죠. 네. 그러면
2의 제곱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럼 얼마죠? 4분의 1. 그렇죠. 4분의 1이 답이죠. 조금 더 어려운 걸로 한번 또 다른 거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루트 2분의 1 곱하기 2의 2분의 1 삼승은 얼마일까? 이거 한번 해보시죠. 보다는 조금 더 어렵겠네요. 2? 자, 답이 어떻게 되시죠? 2요. 아닌가? 2 말씀하셨습니다. 2.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나오시나요? 수능 시험이 지금 일주일 남았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수능 시험을 치는데 여기 수능 1번 문제로 이런 게 나옵니다. 수능 1번에 나오는 전형적인 스타일 문제인데요. 자, 그럼 시간 관계상 같이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2를 일단 지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2의 루트 2는 2의 몇 승입니까? 여기 2가 생략된 거잖아요. 그죠? 거듭 제곱구니까 2분의 1승 분의 1 이렇게 일단 바꾸셔야 되겠고 요거는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분수에 있으니까 분모로 보내면서 얘가 또 어떻게 다시 바뀝니까? 2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으로 바뀌는 거죠. 요거 전체가 이렇게 바뀌고 거기다가 이걸 곱한 거예요. 그래서 2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에 2분의 3이죠. 그러면 2에 두 개 더하는 거니까 2에 2분의 2, 1승이 됩니다. 답은 2가 되겠죠. 아까 단번에 잘 푸셨습니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요거 루트 2가 2의 2분의 1승으로 일단 고쳐지고 2의 2분의 1승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으로 고치고 여기다 넣어서 이제 정리해주면 두 개는 지수법칙에서 덧셈으로 바뀌니까 2의 1승으로 바뀌어서 2가 결국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제가 연습을 충분히 못 시켜드리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면서 뭐 요 정도는 좀 변형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오늘 열심히 제가 꾸겨 넣었습니다. 꾸겨 넣었는데 집에서 천천히 연습하시면은 이렇게 바꾸면 되겠구나 하면서 숫자를 하나씩 넣어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런 거 바꾸는 게 아직은 좀 익숙하지가 않을 수 있는데 거듭제곱근은 분수로 바꾸고 분모는 마이너스로 바꾸는 겁니다. 그거 두 개 요령을 기억하시고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뒤에 거를 선생님 뒤에 거를 거듭 제곱근으로 바꿔서 해도 상관없죠. 2의 2분의 3승을 2분의 3승을 요거를 네. 루트 2의 3승으로 바꿔도 되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요거를 루트 2의 3승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어떻게 또 바꿀 수 있냐 하면 2 곱하기 루트 2로 바꿀 수도 있죠. 2의 3승이 8이니까 빠져나가서 2 루트 2가 되거든요. 그러면 2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니까 약분돼서 2가 나와요. 다른 분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저희가 지금 지수로 무리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그런데 지수를 깔끔하게 그냥 거듭제곱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2의 2분의 3승이라고 하면 2 곱하기 2의 2분의 1승이거든요. 그러면 2 루트 2가 됩니다. 이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루트 2분의 1을 곱한 거니까 그냥 약분돼서 2가 나와요. 이런 풀이도 가능합니다. 요거 대신에 여기까지 2의 2분의 3승 대신 여기까지 바꿔놓고 요거 뒤에다가 곱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바꿔서 푸셔도 되겠어요. 이거는 문자 바꿔쓰기니까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 그렇거든요. 이제 저희가 늘 문제를 풀다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잘 가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잘 못 가세요. 그럼 뭐 학생들도 많은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고 펜을 좀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A의 마이너스 n승이 AN분의 1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저희가 배울 때는 이거는 이거다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잘 가세요. 그런데 AN분의 1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의외로 잘 대답을 못 하신다는 거죠. A의 마이너스 n승이 나와야 되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가야 돼요. 이게 등호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십니다. 의외로. A의 n분의 1승은 n제곱근 A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럼 이쪽으로는 잘 가시는데 거꾸로 잘 못 가세요. n제곱근 A다라고 하면은 A의 n분의 1승으로 고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만 잘 안 되시는 게 아니고 제가 가르쳐 봤더니 많은 학생들이 이걸 잘 못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가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잘 못 갑니다. 등호일 때는 항상 이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 좀 조심해 주시면은 뭐 이것들 바꾸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되셨겠죠? 예, 그러면은 드디어 약수와 배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시간은 거의 다 돼가네요. 제가 이번에 저희 대표님한테 말씀드려서 그 12월 강의 공지를 올렸는데 제가 그 방정식 부등식을 아마 할 것 같다라고 올렸거든요. 근데 오늘 진도를 나가 보니까 조금 더 앞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 못할 것 같아요. 12월까지 이거 끝나고 나서 뒤에 이제 동치 변형이나 뭐 식 이동하는 것들을 이제 할 건데 예. 뭐 괜찮으시죠? 예. 네. 예. 저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지 제가 진도는 잘 빼거든요, 실은. 뭐 고3 애들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1학년 과정 다 나가기도 해요. 뭐 그거는 이제 뭐 알고 있으면 빨리빨리 나가는 거지만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대한 그 여기 수강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진도는 충분히 좀 넉넉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약수와 배수입니다. 제가 자연수 돌멩이 표현을 했어요. 자연수는 돌멩이로 표현했을 때 직사각형 만들 수 있는 수와 그렇지 않은 수로 나눌 수 있다.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원신이었다. 그러면 땅에 떨어진 돌멩이를 가지고 숫자를 지금 익히고 있어요. 만약 6개의 돌멩이를 집었다.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그냥 6개를 딱 옮겨지는 뭐 저기 우리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배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배열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직사각형을 만들려는 딱 열과 행과 열을 맞추려는 이런 그 뭐랄까 이게 미적인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신기하다 얘네들이 똑같은 돌의 개수를 가지고 가능하구나 이런 거를 깨닫는다는 거죠. 근데 잘 보면 이제 6이라는 숫자를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로 표현할 수 있다. 는 거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게 2하고 3이라는 것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6의 약수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만약 돌 5개가 있다. 이거는 직사각형 만들 수가 없죠. 만들어봤자 뭐 이렇게 생긴 거 하나가 남아서 이게 빈칸이 생기죠. 그러니까 직사각형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수는 이제 우리가 소수라고 부르게 되죠.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약수가 없는 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 입장에서 볼 때는 직사각형 만들 수 있냐 없냐라는 굉장히 제 생각에는 좀 뭐랄까 이 질서정연하게 배열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이 안 통하는 놈, 이런 것들로 크게 수가 갈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 상상입니다. 지금 뭐 학계에서 인정받은 바 전혀 없고요. 그냥 제 생각에 아마도 이렇게 해서 약수배수가 탄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다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B라고 하는 수가 A 곱하기 C, 어떤 수가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은 B를 A의 배수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C의 배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A는 B의 약수 또는 인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여기 있는 게 배수고 여기 있는 게 약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수 약수임을 보여라 하면은 이런 고백꼴로 연결할 수 있느냐만 보여주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겠죠. 배수 약수 판별하는 방법은 그냥 B를 A로 나눠보면, 나눠 떨어지면 약수라고, B는 배수고 A는 약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나머지가 0이 나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나오는 관계가 되면은 약수 배수다. 이렇게 쓰고, 기호로는 A가 B를 나눈다라고 있습니다. A가 B를 나눈다. 어이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예. 약속이니까 그냥 저렇게 쓰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소수, 소인수분해, 서로소, 여기에 대한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소수가 지금 한자로, 제가, 요건가요? 이게 잘못 썼다. 거의 맞게 썼나요? 소수, 숫자는 그냥 쓰겠습니다. 이게 성길소자죠. 성긴수를 썼는데, 이 한자는 왜 성기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일과 자기 자신 외에는 더 이상 약수가 없다. 만을 약수로 가진다. 대표적인 소수가 2, 3, 5, 7 이런 거죠. 일은 소수가 아닙니다. 일은 소수라고 부르지 않고요. 또 소수가 아닌 수 중에 합성수라는 게 있죠. 대비되는 개념으로. 합성수. 얘는 소수가 아닌 수죠. 소수가 1도 아니어야 됩니다. 1도 아닌 수. 예를 들어서 4나 6이나 8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 이거는 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1은 소수나 합성수 둘 다 아닙니다. 그게 이제 자연수는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소수라는 것도 약간 조심하셔야 되는데, 작을 소자를 씁니다. 이 소수는 그
소수점이라고 우리 부르잖아요. 소수점 이하에 있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있겠죠. 0과 1 사이에 있는 소수점 아래의 수를 소수라고 하는데 한글로는 똑같아요. 예전에는 이거를 소수라고 부르다가 최근 표기법에서는 시옷을 뺐습니다. 그래서 두 개 형식적으로는 구분이 안 되고 문장을 보면서 좀 구분을 해야 돼요. 한자는 다르고 영어도 당연히 다르겠죠. 여기는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데시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서로소라는 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로소가 두 가지 용법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도. 근데 이 소자가 이 성질소 그대로 쓰는 거죠. 제가 한자가 좀 약해서 이게 잘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영어로는 그때 릴레티블리 프라임이라고도 했었는데 코프라임이라고도 해요. 코프라임. 이렇게 되면은 이건 정수에서 두 수가 공약수가 1분일 때 두 수를 서로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디스조인트 얘기도 했습니다. 집합론에서 A교 B가 공집합일 때 두 집합을 서로소라고 이제 부릅니다. 여기도 좀 용어들이 약간 좀 번역 과정에서 좀 석연치 않은 놈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인수 분해는 어떤 수를 소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소인수,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하는 거.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인수분해를 배우는데요. 다음 단원에서 다항식은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하죠. 다항식에서는 인수들의 곱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식을 곱들로만 표현하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여기는 정수의 세계니까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하는 것을 소인수분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18 같은 거 2 곱하기 3 곱하기 3이죠.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하는 것을 소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도적 문제가 있는데 두 문제가 있죠. 13번만 풀면 아마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3번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자, 13번 먼저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한 1분 정도 안에 좀 풀어보시죠. 그리고 같이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 초기에 1에서부터 10까지의 배수 판정법에 대해서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거 중 일부인데, 혹시 기억은 나십니까? 예를 들어서 123이라는 수가 있으면 이거 3의 배수 맞나요? 그 3의 배수 판정할 때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6이 나왔는데 이게 3의 배수니까 따라서 1, 2, 3 전체가 3의 배수다. 이렇게 판정하거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거 왜 그렇게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리고 9도 마찬가지입니다. 1, 2, 6으로 하자. 1, 2, 6이 9의 배수냐 이렇게 물어보면 1 더하기 2 더하기 6이 9가 나오는데 이게 9의 배수죠. 그렇다면 1, 2, 6 자체가 9의 배수다. 이렇게 이제 3의 배수하고 9의 배수를 판정하거든요. 자, 아마 가물가물 옛 기억이 좀 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자, 왜 그런 것일까요가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 그러셨군요. 역시 증명이 어렵습니다. 예. 판별하는 법을 소개만 하고 왜 그런지는 설명 안 하고 교과서로 요렇게요? 이거? 초등학교 교과서로 약수학에서 하면 있거든요. 예. 그 책을 보면은 예. 타입에서 비례돼서 판별하는 거 예. 이런 거를 문제는 주로 응용 문제를 내는데 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설명 안 돼요. 아, 그렇군요. 그 어린 학생들일수록 증명을 안 합니다. 그냥 증명이 너무 일반적으로 추상화돼서 가기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차가 돼서 중학교쯤 되면은 요거 실은 배워요. 증명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이 다들 안 나실 걸로 제가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습니다. A, B, C가 있는데 이게 3의 배수인지를 판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잘 뜯어보면은 100 곱하기 이 숫자입니다. 숫자. 100 곱하기 A 더하기 10 곱하기 B 더하기 C거든요. 자, 요것을 3의 배수가 되는 조각들로 쪼갤 거예요. 그럼 99 더하기 1 곱하기 A 더하기 9 더하기 1 곱하기 B 더하기 C로 쪼갤 거거든요. 그러면 99A 더하기 9B는 일단 여기 있는 거, 이거는 몽땅 9의 배수까지 되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남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것은 3의 배수이기도 하고 9의 배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만 3의 배수 또는 9의 배수가 되면은 이거 전체가 3의 배수 또는 9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증명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예. 네. 아마 이게 초등학생들은 좀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요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중학생들은 제 기억엔 배웠는데 요새는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요. 저는 중학교 때 이거 배웠거든요. 자, 그래서 3의 배수, 9의 배수는 봤는데, 참고로 이제 2의 배수 뭐 이런 것들을 간단히 좀 몇 개만 또 살펴볼게요. 지금 증명을 한 겁니다. 13번 풀이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여기 있는 수들에 9의 배수가 되는 것과 아닌 것으로 쪼개서 또 이렇게 나눈 게 결국은 이 자릿수들의 합으로 바뀐다. 이것만 3의 배수가 되면 어차피 얘는 3의 배수였으니까 전체적으로 3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간단하게 이제 2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뭐 이런 것 좀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2의 배수 판정. 너무 쉽죠? 이거는 끝자리만 보면 되죠.
끝자리가 2, 4, 6, 8, 0이면 2의 배수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되니까 굉장히 쉽고요. 4의 배수 판정법 끝 두 자리 수입니다. 끝 두 자리 수가 4의 배수이면 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어요. 근데 100A 더하기 BC가 되는데 여기는 4의 배수거든요. 4 곱하기 25A가 되니까 어차피 100보다 큰 것들은 몽땅 4의 배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남는 끝자리 두 개만 4의 배수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끝에 자리 00도 맞죠? 00. 00을 포함해서. 예. 0은 모든 수의 배수예요. 자, 이렇게 되고 8의 배수도 비슷합니다. 8의 배수 판정도 끝 이번엔 세 자리수 8의 배수임을 보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다. 그러면 1000 곱하기 A 더하기 B, C, D인데 1000이 8 곱하기 125죠. 이 8의 배수예요. 1000을 넘어가면 다 8의 배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끝에 세 자리만 8의 배수가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2, 4, 8은 이렇고 6의 배수를 판정하는 방법은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를 만족하면 돼요. 자릿수 3개 다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걸 확인하고 끝자리 확인하면은 6의 배수가 된다는 게 바로 보여지죠. 그래서 2, 4, 2, 3, 4, 5의 배수. 5의 배수도 굉장히 쉽습니다. 뭐죠? 끝자리가 0 또는 5로 끝나면은 이건 5의 배수죠. 2, 3, 4, 5, 6, 7은 빼고 8, 9까지 배수 판정이 끝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에서 중학교에서 다 다뤘던 내용인데 7 배수에 관련된 부분은 좀 어려워서 있긴 있어요. 그것도 있긴 있는데 7하고 11하고 13 동시에 이제 판정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어느덧 시간이 오늘도 다 또 오버가 됐네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진짜 뭐 수학 문제만 풀다가 끝나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무 증명적으로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증명은 되도록 제가 좀 처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수학이 증명이 중요한 게 왜냐하면요. 다양한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그럴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먼저 중요해요. 그거를 느낌을 가진 다음에 그게 정말 그럴까? 확실한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그것을 검증하려고 하는 게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증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수학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게 내가 느낀 그 맞을 것 같다는 느낌에 대한 확신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 증명을 공부하는 것이니까 그게 제 생각에 아마 수학 공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설명하네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제가 이제 화질 문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고 최대한 현장에 나와주시기를 당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